만약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다면 근시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상황은 안타깝게도 대다수가 비타민 D 결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타민 D는 안녕하세요. 눈의 희망과 근시센터의 센터장 백진학 원장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어린이의 근시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안과학회지에 실린 연구 논문에 따르면 한국 어린이 중 근시 비율은 무려 73%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 어린이 근시 비율인 36%에 비해 2배 수준이라고 하죠.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의 유전적 특징, 대한민국의 높은 교육열, 스마트폰 등 각종 기기의 보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눈은 한 번 나빠지면 다시 회복하는 게 시력 교정술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안과 전문의로서 어린이 근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소중한 시력을 지키기 위한 꿀팁을 함께 알아보시죠. 가끔 진료를 보다 보면 안경을 빨리 쓰면 빨리 쓸수록 아이의 눈이 더 나빠진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은데요. 아마 안경 쓴 아이가 성장하면서 시력이 나빠지는, 시력이 떨어지는 현상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요. 실제로 안구의 길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근시가 심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지 안경 착용 시기와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조기 교정을 통해 더 심한 근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교정 도수보다 무조건 한 단계 낮은 도수를 선호하는 부모님도 계신데 이는 올바른 관리법이 아닙니다. 본인의 굴절력에 비해 도수가 낮은 안경을 착용하게 되면 근거리 시력은 조금 더 편안해지지만 원거리 시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제대로 교정을 안 하게 되면 좌우 양쪽 눈이 협력하여 사물을 보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시세포, 시신경, 후두엽 기능 발달을 방해해 약시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따라서 이미 근시가 발생한 어린이는 억지로 안경 착용을 미루거나 낮은 도수의 안경을 착용시키기보다는 올바른 교정 도수의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어린이 근시 예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영양 공급입니다. 특히 아동에게 비타민 D를 충분히 합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은데요. 비타민 D는 정신 건강과 신체 발육 외에도 성장기 어린이의 시력 발달과 근시 예방에 도움을 주는 영양 성분입니다. 만약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다면 근시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상황은 안타깝게도 대다수가 비타민 D 결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국내 한 연구팀은 자신들의 연구를 통해 한국 소아청소년의 비타민 D 결핍률이 무려 79.3%라고 밝힌 바 있죠. 그런데 사실 비타민 D는 가장 저렴한 영양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햇빛으로 체내 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하루에 1-20분 정도라도 야외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눈 건강을 챙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도 있는데요. 너무 강한 자외선에 오랫동안 노출되게 되면 오히려 눈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햇볕이 강할 때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아이에게 창이 있는 모자를 씌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 습관 지도입니다. 특히 실내에서 불빛을 밝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공부를 할 때에도 방 등에만 의지하기보다 방에 등을 켠 상태로 스탠드도 함께 꼭 켜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TV나 스마트폰, 책을 볼 때는 너무 가까이서 어두운 곳에서 보지 않도록 지도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과 치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치료법이 바로 드림렌즈인데요. 수면 중에 렌즈를 착용함으로써 시력을 교정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개인에 맞는 시력 교정뿐만 아니라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 덕분에 성장기 아이들에게 아주 적합한 시력 교정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드림렌즈는 비수술적 시력 교정 방법으로서 라식이나 라섹처럼 각막을 깎는 방법이 아니고 각막 변형도 일시적인 변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래의 각막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빛번짐이나 안구 건조증을 유발할 가능성도 없고요. 가끔 드림렌즈가 밤에 착용한 렌즈니까 수면 중에 렌즈가 막 뒤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부모님도 계시는데요. 드림렌즈는 안구 뒤로 돌아가지 않도록 안정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서 렌즈가 돌아가는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드림렌즈의 효과는 개인의 근시 진행 정도와 안구 길이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근시 억제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중론인데요. 미국 시각연구회가 발표한 대규모 연구 논문에 따르면 드림렌즈를 착용한 아이의 근시 진행이 안경만 착용한 소아보다 약 43% 정도 억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시 억제 효과는 7에서 8세 정도에 시작할수록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입증하는 만큼 드림렌즈의 근시 억제 효과는 명확해 보입니다. 요즘은 드림렌즈 종류도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난시가 있는 아이나 고도근시인 나이도 맞는 드림렌즈들이 나와서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건강 상식일 뿐 개개인마다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진행한 후에 건강 상식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울러 드림렌즈의 경우에는 각막이 혼탁하거나 각막 모양이 너무 평평하거나 불규칙한 각막 형태를 가진 경우, 수면 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드림렌즈 착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드림렌즈 착용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병원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눈의 희망과 근시센터의 센터장 백진학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